안녕하세요. 특파원 K입니다. 일본 언론이 도대체 한국의 K9 자주포는 왜 이렇게 잘 팔리는가? 라는 주제의 칼럼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팔리지 않는 일본과의 차이를 분석했는데요. 이 칼럼은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9천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30문을 계약하는 모습을 보고 쓴 것입니다. 해당 칼럼은 K9이 일본의 블로거나 영상 제작자들의 평가는 물론이고 세계 무기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K9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은 아니라며 연평도 사건을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K9이 2010년 11월에 일어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처음으로 실전 투입이 되었는데 북한 육군의 공격에 대해 바로 반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K9의 성능에 대해 비판하는 여론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당시 상황이 명확하게 알려지며 이러한 오해는 풀리게 됩니다. 우리 군이 사격훈련을 마친 직후에 갑자기 북한의 공격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장전되었던 탄약이 없어서 초동 반격이 늦어졌지만 곧바로 신속하게 K9이 반격을 가하였던 내막이 밝혀졌는데요. 해당 사실을 자세히 언급한 일본 칼럼은 K9이 2021년 12월 시점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에스토니아가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호주와의 9천억 원 규모 계약, 나아가 이집트와도 수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만큼 국제적으로 아주 잘 팔리는 자주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일본의 무기와 달리 한국의 K9이 잘 팔리는지에 대해 분석했는데요. 일본 칼럼은 K9이 현지 가입국의 조건이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서 개량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중동의 오만에게는 최대 55도까지 대응 가능한 냉각 시스템을 추가하고 아라비아어로도 대응하는 차량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탑재한다는 점을 예로 들었는데요. 해당 칼럼을 읽은 일본인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댓글들이 많습니다. 스펙을 속인 거 아니고 한국말은 믿으면 안 돼. K9은 한국의 산 지역만을 의식해서 만든 무기야. K9은 굉장히 고스펙임에도 가격이 독일 자주포에 비해 저렴하다. 그렇기 때문에 팔리는 거다. 일본 무기가 팔리지 않는 건 정부가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지 한국보다 열등해서가 아니야. 댓글들 중에 한국은 무기 수출이 국책이기 때문에 잘 나가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댓글들 웃겨. 그럼 일본 정부는 왜 그러지 못하는데? 호주에 무기를 못 파는 건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호주를 공격했기 때문이지 등 다양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종합해보면 결국 한국이 일본보다 무기를 잘 파는 건 일본이 열등해서가 아니다. 한국이 거짓말쟁이거나 국책이라 가격이 싸서 그렇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열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아무리 열폭해도 전세계 국가들의 한국 무기 사랑은 멈출 줄 모르고 있죠. 이러한 인기의 비결로 일본 언론의 칼럼은 한국이 수출 대상국들의 걱정이나 원하는 사항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개량을 마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K9의 경우 어떠한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한 스펙을 자랑하기 때문에 무더운 중동, 극한의 추위를 가진 북유럽 모두에서 구동이 가능합니다. 만족도가 워낙 높은 K9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추가 구매를 한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실전에서 성과가 검증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이렇게 훌륭한 무기가 탄생하면 그 무기를 조금씩 변형해서 다양한 파생형을 개발해 다양한 임무에 투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개발한 무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파생형을 만드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흔치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걸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한국의 자랑 K9 자주포입니다. 폴란드는 K9을 들여온 이후 수많은 파생형 무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이렇게나 K9을 사랑하게 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폴란드에게 있어 K9은 말 그대로 나라를 구한 무기입니다. 나름대로 군사무기 제조에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던 폴란드는 자신있게 무기 개발 및 국산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영국과 협력해서 신형 자주포 개발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이때 진행된 사업 중 하나가 바로 폴란드의 자주포 크라프입니다. 나토의 무기 규격이 동유럽권 규격과 달라 규격에 맞춰 전부 새로 개발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한 폴란드는 꼼수를 쓰게 됩니다.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의 기갑 차량의 공통 차체로 개발해놓은 UPG-NG에 영국제 브레이브하트의 포탑을 결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가 개발한 차체로는 영국제 자주포의 강한 충격을 이겨내지 못했고 그로 인해 고장이 빈번해지며 결국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돼버렸습니다. 여러 차례 실험을 해봐도 약간 폴란드산 차체 때문에 사격 시 요동이 심해서
연속 사격은 꿈도 꾸지 못할 지경이었으며 차체에 균열이 가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사업을 완전히 말아먹게 생긴 폴란드 정부는 결국 새로 차체를 구입하기로 결정하는데요. 한국의 K9이 훌륭한 성능을 가졌다는 소문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K9을 들여와 실험을 진행합니다. 영국의 브레이브하트 포탑을 K9에 결합해서 실험해본 폴란드는 믿지 못할 결과에 탄성을 내지릅니다. K9은 아주 견고하게 영국제 포탑의 강한 진동을 지탱하고 있었던 겁니다. 잔뜩 구매해둔 영국제 포탑을 전부 버려야 할지도 모를 만큼 답보 상태에 빠져있던 폴란드 정부에게 한국 K9은 생명의 은인과도 같았습니다. 폴란드군과 폴란드 최대 방위산업체 PGZ사가 10여 년간 골치를 썩혀 자칫 방산비리로도 몰릴 수 있었던 크라프 자주포 사업을 한국의 도움으로 멋지게 성공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개발이 마무리된 폴란드의 크라프 자주포는 최고의 자주포 중 하나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도움으로 국산 무기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단지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합니다. 개발비와 양산비 등을 계산해보면 K9 완제품을 사오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진작에 한국에 K9을 도입하거나 그냥 완제품을 사왔다면 골치를 썩힐 일도 없었을 것이며 막대한 비용 절감도 가능했을 거라며 아쉬워하는 폴란드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패로 끝날 뻔한 크라프 사업을 대대적인 성공으로 이끌어낸 K9 차체의 우월함을 보고 폴란드 정부는 혹시나 K9 차체를 다른 곳에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냅니다. 결국 폴란드 방위업체인 PGZ사는 자신들이 실패했던 자주 대공포 사업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폴란드군은 과거 소련 주도의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장비 대부분이 구소련의 구형 무기였습니다. 주력 자주포 역시 쉘카라는 구형 장비였는데요. 이것을 현대적인 자주 대공포로 바꾸기 위해 2004년 PGZ사는 로아라 A라는 자주 대공포를 제작합니다. 하지만 로아라 A는 개발된 뒤로 한 번도 사용되지 못하는데요. 로아라 A에 결합시키기 위해 폴란드가 개발한 차체가 너무 느리고 고장이 많이 났으며 진동 문제 역시 해결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쓰라린 실패로 돌아간 자주 대공포 사업에 대해 폴란드 정부는 한국의 K9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현재 K9 자주 대공포를 2020년부터 개발 중에 있습니다. K9의 변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일명 탱크킬러 버전의 K9이 탄생하기에 이릅니다. 2019년 유럽의 대형 방위산업체 MBDA는 폴란드에서 한국의 K9 차체를 PGZ사와 계약을 맺고 K9을 첨단 탱크킬러 차량으로 개발하자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핵심은 기존 K9 차체에 치명적인 브림스톤 대전차 미사일 24발을 탑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브림스톤 미사일은 미국의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과 유사하게 생긴 미사일인데요. 헬파이어 미사일이 레이저를 따라 비행하는 것과 달리 브림스톤 미사일은 밀리파 레이더라고 불리는 레이더를 장착합니다. 이때 밀리파 레이더는 스스로 움직이는 탱크나 차량을 찾아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브림스톤 미사일은 영국 공군에 의해 실전에서 사용되고 있고 무려 98%라는 놀라운 명중률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K9 차체에 이 브림스톤 미사일을 통합하게 되면 탱크킬러 K9 한 대가 수십 대의 탱크를 일격에 파괴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무기 하나를 끝내주게 잘 만드니 끊임없이 훌륭한 파생 무기들이 탄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걸 보면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다시금 실감나는 순간입니다. 핀란드의 추가 구매, 호주의 대량 구매, 그리고 영국과 이집트까지도 K9의 구매를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을 보면 적어도 한국이 마음 먹고 무기를 만들어내면 전 세계에서 먹힌다는 사실을 입증한 셈입니다. K9을 보면 한국 방위산업이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하게 될지가 기대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